생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난 여유입니다. 지금 너무 가슴이 벌렁거려서, 지금 다 감싸고 온 게 너무너무 제가 막, 이게 막 지금 혈압 재면 한 150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너무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 다 싸매고,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신나는 내 얘기를 내가 할 거라. 그리고 제가, 아, 여유로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산림 캠퍼스에 나타났는데 알아차리기 수련으로 나를 정화를 시키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 원래 다음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준비하려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한결님이 이번 주로 땡기시면 어떻겠냐고 스승님이 스케줄이 안 되신다고 했고 까라면 까야죠 뭐. 그래서 그냥 예 했는데 그날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와 그나마 3시간 잤던 것도 와, 1시간을 재우는 거예요. 감사하죠, 뭐. 저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와,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자꾸 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녹음기를 켜놓고 자꾸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가 더 이렇게 눌렸어요. 그리고 제 일주일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거든요. 특히 몸 깨어나기 프로그램이 목요일 날 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그 다음날 한 2박 3일은 내가 수액 맞으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일요일이 바로 닥치는 거죠. 그래갖고 까라면 까라고 해서 하기로 했고 해야 하겠는데 준비가 이렇게 되고 안 되겠는 거예요. 알아차리기 수련이 있다고 탁 뜬 채플에서 봤거든요. 신장 나들이를 가야겠다.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불안해가지고 막 짐을 막 제가 불안하면 막 뭘 이렇게 막 담아요. 막 그냥 몸만 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막 빨간색 여행 캐리어에다 막 뭘 집어넣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미치긴 진짜 한장하게 미쳤구나 얘가 지금 어떡하지? 내가 나한테 자꾸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이러면서 어쨌거나 수액 맞고 출발을 했는데 3시간이면 올 거리를 갔다가 6시간이 걸려서 왔어요. 지하철을 반대편을 타지를 않나 뭐 아무튼 서울 여행을 잘해서 무사히 살림 캠퍼스에 딱 도착을 했어요. 탈 것 같더라고. 숨이 쉬어지고 그 전까지 물도 토할 정도로 이게 긴장 상태가 되면 온몸이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요. 숨도 잘 못 쉬어요. 그런데도 보호자들한테 전화하지 않고 내가 몰래 보호자들 또 얘기하면 못 가게 하니까 몰래 선택을 그날 즉시 선택해가지고 청평에서부터 제가 자동차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항암 끝날 때쯤 제 차도 폐차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나 이제부터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내가 운전을 좋아하고 신나기 때문에 제가 차가 있으면 미친 듯이 싸돌아다닐 게 뻔하니까 그럼 치병에 도움이 안 될 거니까 하나님이 저 폐차도 나 잘 되라고 저렇게 하셨구나 하고 2021년도 2022년 1월에 차가 폐차됐거든요. 내가 차가 있으면 진짜 신나게 금방 올 텐데 버스를 타는 게 되게 두렵긴 해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기적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준비할 때 한결님이 한결같이 또 천천히 또 물어봐 주셔갖고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렇지, 성경 구절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알아차리기 스텝 와가지고 선생님 물음장을 하는 우리 나무산파님 밑에서 우리 알차 수련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물음장을 열어 가시는데 선생님 바로 옆에서 이러고 하면서 1시간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하다가 탁 온 게 이거였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제가 그림책 테라피, 공간 테라피, 뭐 섹스 테라피, 뭐 우리가 테라피 안내를 조이투님하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요즘 하는 거는 그림책 테라피예요. 일단은 제가 저 자신에게 그림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고 제가 환우들하고도 많이 나누고 환우들뿐만 아니라 저를 만나는 사람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앉으면은 앉으세요 하고 그냥 펴요. 다짜고짜 그림책이라고 다짜고짜 읽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분들이 딱 숨을 멈추고 10분을 경청을 하게 돼요. 일단 제가 그 사람들 마음을 싹 사로잡죠. 그리고 이 그림책으로 싹 얘기하고 나면 제가 일단 편안해져요. 어, 지금 이 순간에 조금 편안해져서 하나씩 벗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가 이제 조금. 음. 북극성님이 엊그제 저기 스텝 수련 조율방에서 저보고 이걸 보더니 그거 어디서 샀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입에다 하는 게 아니라 딴 데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요? 여기요? 밑에다 이렇게 했더니 기저귀처럼 생겼다고. 제가 면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조율박이니까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말고 밑에 입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댔더니 그러면서 웃었던. 그리고 이제 조금 더워지네요. 벗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어제의 머리는 나가고 오늘 아침 한 지금 30분 전에 이게 다시 이렇게 밀고 왔거든요.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비울까? 막 떨리고 막 뭘 막 또 막 무슨 얘기 해야지 막 생각이 막 오길래 생각을 멈출 때는 행동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쟤는 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럼 특히 화장실 청소를 변기를 맨손으로 청소를 하면 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사라지고요. 어, 정말 겸손해져요. 그 의식을 치르고 지금 머리 깎고 의식 치르고 나오는데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래서 이제는 좀 안경도 벗도록 하겠습니다. 편하네요. 어떤가요? 너무 예쁘세요. 네. 뭐요? 오늘은 아무래도 몇 명 안 되니까 다 음소거 해제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아, 떨려가지고 그런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주고받고 안 하면 돌풍 네. 전도사 아니 저기 장로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안 되겠어. 네. 편하게 어, 하세요. 네. 우리 포에버킴님이 또 얘기해 주니까 영화 편한. 배우처럼 예쁜데 너무 예뻐요. 그거 속 고와요, 여인님, 고와요. 예, 그리고 또 멋있어요. 하나 네, 또 하나 또 벗겠습니다. 이름을 일단 내려놓을게요. 왜냐면 스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텝이 아니니까 이거 내려놓고 또 하나 내려놓을게요. 어마어마하게 막 또 이거는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침묵 무건 치료 중 이거는 작년 7월부터 제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제 스승님께서 알아차리기 때 침묵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다. 말이 끝난 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제가 요즘 조금 침묵이 되거든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있는 공동체에서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없어요. 생전 처음 뵙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미속 랄라로 활동을 하는데 미속 랄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걸고 있으면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그리고 환자들끼리는 서로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병은 어디가 아프세요? 몇 기세요? 뭐, 와, 그 얘기는 내 것도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듣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치유 공동체의 특징은 다 병원에서 내놓으신 분들, 답이 없는 분들, 절실한 분들이 찾아오시는 공간이에요. 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냐면, 살려고 먹고, 살려고 운동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특히 살려고 저기 산에, 바로 산이에요. 산에 가서 옷 벗고, 풍욕하고, 그리고 살려고 산까지 환자복 입고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웃고, 맨발로 걷고. 근데 서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왜? 살려고. 어제 스승님이 종다방을 여셨습니다. 알차들 이제 낮잠 재우고 종다방을 여셨는데 시리즈 얘기를 쫙 하시다가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실수를 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먹고 살려고 한다고 목사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좀 봐주라고 이제 이런 멘트였었는데 저 요즘 그렇거든요. 제가 살려고 하는 건데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지금 살겠다고 하는 건데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다 제 얘기를 절실하게 들어주고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번 조금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 그림책의 이야기가 뭐 전도서의 뭐 말보다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트는 사이에 제가 조금 영양 공급을 하고 힘을 내고 있을게요. 선비님 제가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놨어요. 턴턴턴을 틀어주시겠어요? 별사냥꾼님이 이거가 전도서 이야기예요 하고 어젯밤에 저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을 최대한 많이 안 하기. 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영상은 뭐 해보고 싶거든요. 한번 준비가 되셨을까요? 조금 기다릴까요? 네, 준비되셨답니다. 주세요. 잘 들어갈게요.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뭐가 또 달라졌죠? 변한다고 하네요. 제가 또 한꺼풀 또 벗었습니다. 더 가볍게. 이러다가 뭐 맨몸까지는 제가 가진 않을게요. 제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오늘 그까지는 보여주면 방송사고 나니까. 알아차리기가 그러니까 깨어나기 295기를 2011년 4월 둘째 주에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살린 캠퍼스를 만났죠. 에띠 회사 연수로 제가 이곳으로 왔는데요. 제가 이 지구별에 이 엄마의 자궁을 빌어서 온 그 탄생한 곳이 금산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이런 곳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스승님하고 또 인연이 스승님 또 지구별 탄생하신 곳이 충남 금산군 남이면 하금리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네 충남 금산군 남이면 매곡리가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고향 선배님이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또 그런 인연에다가 여러 가지 인연이 스승님하고 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 30대 후반 38에 결혼 생활 8년 차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집착에 누가 뭐 해서 애 낳았다더라. 야, 뭐 하니까 자궁이 따뜻해져서 뭐 좋아졌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돈 써요, 시간 써요. 내 온맘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정보를 찾아서 엄마가 되겠다고 결혼 생활 8년은 근데 혼자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죠. 힘들었죠. 그런데 그냥 지켜봐요. 약간 제가 한결님 보면서 가슴 떨린 게 우리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첫 번째 남편. 제가 두 번째 남편까지 있는 시리즈가 있지만 첫 번째 남편은 좀 이미지여서 처음엔 조금 화딱지가 났다가 한결님 보면서 좀 화딱지가 났다가 어쩜 또 4월에 또 사회자로 만나냐고요. 아, 내가 마음을 풀어야지.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스승이지. 한결님이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자궁의 이야기고 그때부터 내가 여자로서 그 이야기들이 그분이 계셔서 내가 여자인 게 너무 행복했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마음을 내리고 내가 한결같은 정말 한결님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이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자궁이 진짜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거든. 자궁이 알아달라고 만나달라고 하열하고 하는데 외면하고 뭐 먹어서 좋아지려고 했고 입어봐, 먹어봐, 발라봐, 이렇게 써봐.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 다 써봤다고 할 수 없는데 내 지인들이 아무튼 정보 물어다 준 거는 많이 해봤어요. 엄마가 되고 싶어.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 내 자궁으로 낳는 그런 생체적으로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스승님 만나서 깨어나기 때 화물음이 아버지에 대한 화가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를 내가 미워하고 엄마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깊은 아빠가 우리 가족들, 특히 둘째 오빠랑 셋째 오빠들을 저녁마다 우리가 채플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에 이 주님 말고 우리 아버님은 이 주님을 매일 저녁 그 영접하사 오빠들을 매일 마당에 세워놓고 사랑으로 매질을 하는 걸 저는 보는 거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를 괴롭히면 엄마를 나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불안함 중에 공간의 편안함이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자궁에서 태어난 게 제가 다섯 번째 순서인데 막내예요. 언니 황금물결님, 오빠 찬빈님, 둘째 오빠 동사님, 셋째 오빠 바람투님, 저 이렇게 제가 5번인데 이렇게 오기까지 제가 얼마나 영양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상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하게 태어났죠. 근데 엄마도 자궁이 약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도 내가 약하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가 6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는데 8개월 만에 그 아이를 잃고 또 바로 막. 근데 그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손주를 보기 위해서 다려 먹이고 편하게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얻은 첫 장손을 봤는데 그 아이를 8개월 만에 잃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황금물결님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3살 배기 이 손녀를 우리 엄마도 아프고 우리 아빠는 알코올이즘이고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전에 있는 큰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안해서 빨리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서 자연이 이렇게 저기 하면은 소나무에서 막 솔방울을 막 저기 한다는 그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얘네들을 잃지 않고 잃는 것도 그렇고 번식을 시켜서 어떻게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하신 엄마와 믿음직하지 않는 아빠를 배제하고 손주들을 다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엄마가 얘기해.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래서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대요, 우리 엄마.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배운 거는 그냥 오로지, 음, 뭐랄까, 일꾼? 그래서 할머니랑, 아니, 할아버지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계속 그런 불화가, 그 화가 자녀들한테 이제 뭐래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나?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리고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아버님이 그때 깨시거든요, 오후에. 밤늦게 새벽에 주무셨다가 오후에 이제 깨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그럼 술 받으러 가야 돼요.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것도 외상으로. 그때 기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술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알아차리기 때 생각이 나던데요.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않을 거야. 담배 안 피고 술 못 먹는 사람하고 만나. 근데 이 말에 되게 무서운 말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 만나고 알았어요. 근데 말대로 됐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을 만났는데 빼빼 말랐고 담배를 폈었어요. 연애할 때는. 근데 제가 이거 호흡기가 약하고 하다고 하니까 끊었어요. 근데 술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담배는 안 피고 술은 못 먹는 사람하고 제가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술을 못 먹더라고요. 왜? 먹었는데 간에서 해독이 안 돼서 온몸이 빨개져.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였던 거죠.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거의 차이잖아요. 근데 말대로 된 거예요. 어릴 때 내가 그 멋모르고 했던 아이의 말이 내가 스승님 만나서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지? 라는 물음이 어느 날 경축을 끝나고 가는데 근데 그 말이 툭 올라오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 그러니까 말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더 불안해갖고 막 그래서 저 오늘 제일 큰 테마 마지막에는 다 사과하려고 나왔거든요. 사실 공식적으로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환자라 여기서 마지막엔 다 모든 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이야기든 나와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말로 인해서 정말 사과드리려고 정말 이 자리를 핀 거거든요. 이 장을 폈어요, 제가. 일일이 왜냐면 저 곧 있으면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언제든 뭐 저 오늘 가도 내일 가도 뭐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아침 딱 생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태어나고 밤이면 아 오늘 잘 살았습니다. 나 오늘 처음 보듯이 두 번 다시 못 볼 듯이 그래서 매일 유서를 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이제 30편에 이제 매일매일 유서를 30 그거 매일 쓰기 적자 생존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게 유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뭘 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건 저에게 이제 유서 쓰기로. 그래서 하루를 딱 마감하고, 아, 그럼 오늘 잘 살았어. 죽어. 내일 아침에 태어나면, 하하하. 오늘은 내 생에 처음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내 생에 최고의 날입니다. 베개님, 이불님, 고맙습니다. 거울 보고 생전 처음 뵙겠습니다. 유승달라입니다. 이 공간에게도 생전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그 낯설음, 그 부활했을 때 그 느낌이 예수님 어땠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을까?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만난 그때에 남편하고 남편이 깨어나기 갔다 온 저를 보면서 아, 우리 마누라가 또 어디 미쳤구나. 저건 얼마나 갈까.
제가 되게 저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조울증이 되게 심해요. 그 조울증이라는 건 자율신경이 불균형이 된 건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이 늘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에버키님이 잘 알죠, 저를. 저희 18기 도반이니까. 말이 멈추지 않고 떠 있어. 그래서 제가 295기에 신바람으로 닉네임을 달고 수련을 시작해요. 정화장에서 미치고 팔짝 뛰도록 그 화장을 하는데 막 벽까지 내가 막 차면서 막 미쳐가지고 그 화장을 했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근데 물은 못했어. 막 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쇼크를 먹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그리고 저희 조에 어쩜 그렇게 또 그때에 맞게 정국군님이라고 알코올이즘이신 분이 담배 냄새 쩔어가지고 내 옆에 앉았는데 오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수련을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295기에서 살아남은 저밖에 없어요. 그 정화장만 되는데 저 옆에 있는, 근데 그거는 봤어요. 아, 저분이 물음을 해 나가는 거 보면서 저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여기 붙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뭔가가 있겠구나 하고서 얼떨결에 또 알차갔어요. 근데 떠 있으니까 이게 호흡이 안 되니까 물음이 안 돼요. 그렇지만 좋구나. 또 떠요. 살아가기를 갔어요. 근데 사고 치고 갔어요, 그때는. 그때까지 가는데 한 3개월 걸렸네. 아니다. 4월에 깨어나기를 하고 10월에 살아가기를 하니까 5, 6, 7, 8, 9, 16개월 만에 얼마나 화가 막 정제를 하고 그건 여보 생각이 화가 날 일이야 막 하면서 남편한테 막 짓거리고 오빠들한테 막 이러고 이게 절제가 안 돼서 그래서 바로 막 가이아 삼파님한테 1대1 그 삼파 코칭 받고 자연님한테 막 코칭 받고 아트 테라피 들어가고 막 ALP에 있는 프로그램을 막 스피드로 막 해 나가는 거예요. 자연님, 신바람님, 일단 정지하세요. 내가 정지가 되면 삼파님한테 내가 안 하지. 우리 자연 삼파님이 또래거든요. 같은 76년생이에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모르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님 안 찾았어. 그러고 막 삼파님 그러다가 사고를 칩니다.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아시잖아요. 그 가끔 이렇게 우리 깨어나게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이제 오시면. 그럼 이제 이게 이 발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시는 분들 사고 치는 것도 저도 봤는데 제가 더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내려가서 끝내는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시대 어른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가 맏며느리인데 3남매 중에 저희가 첫째였고 밑에 여동생은 밖에서 사고 쳐가지고 혼전 임신을 하고 와요. 또 그거 뒷수습하고. 그러고 한참 있는데 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임신해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신우가. 야, 나 진짜 열등감 느꼈잖아. 나한테는 안 주시는 아이를 왜 저렇게. 우리 신우 자궁은 얼마나 따뜻하고 좋길래 저기는 씨알이 잘 뱉기지? 우리 스승님이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깨어나기 때. 이 못된 년. 왜 제가 못된 년입니까? 부모가 못 되어서 못된 년이다. 맞잖아요. 부모가 못 되었잖아요.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로 왔는데 나대로 왔는데 부모가 못 돼서 못된 년. 그 말에 되게 깊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스승님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그 수련생한테 이렇게 주는 이야기가 그분한테 딱 알맞는 걸 주시잖아요. 그림자 붙여주고 이렇듯이. 근데 알차 때 갔는데 스승님께서 또 이 독한 년. 제가 독한 년입니까? 야, 얼마나 독하면 씨알도 안 맺히냐? 맞잖아요. 자궁이 얼마나 독한 이 막 노폐물 이런 게 박혀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유산이 많이 됐는데요.
선근종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종이라는 거는 그 독이 쌓여 있는 근막층까지 다 올라와 있는 선근종이 오래됐어요. 근데 4cm가 요만하게 있었는데 얘가 자꾸 수정이 되면 착상을 방해해요. 지 먹을 거리 한다고 얘를 자꾸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이것 때문에 자꾸 착상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험관악이든 뭐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는 호르몬 불균형이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도 불안해서 맨날 울었대요. 울빼기였대요, 제가. 왜냐면 불안하니까 애가 우니까 울 때 어떻게 울어요? 힘을 다 해서 울잖아요. 이게 밥도 못 먹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하고 이렇게 울잖아요, 애기가. 자기도 뭐라고 나 불편해 힘들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는 천식에 아프시고 이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본인도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케어를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실지를 모르셨던 엄마. 그러니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애가 못 먹고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똥을 못 싸는 거예요. 저는 엄마와의 추억 중에 엄마가 나를 뭘 케어해줬다 이런 느낌 중에 한 가지는 똥을 못 싸는 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똥을 못 싸갖고 애가 막 울고 막 자지러지니까 똥꼬를 꼬챙이로 이렇게 파줬던 기억. 안 나오고 여기서 막혀갖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똥을 갖다가 꼬챙이로 왜냐면 너무 딱딱하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하고 이 파줬던 게 아팠던 기억이 있는 게 엄마가 어릴 때 나를 케어해준 그 장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빠와의 추억은 뭐 맨날 뭐 주님을 영접해서 맨날 그 술 드시고 맨날 그런 거 그리고 아빠랑 대면해서 뭘 했다 이런 추억이 없고 근데 그런 내가 결혼도 안 할 법도 한데 결혼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놓고 저런 남편은 안 만나겠다고 해. 참 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자녀를 나한테 안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출연하면서 어느 날 딱 그래 내가 내 몸도 이렇게 간사를 못하는데 그 아이 낳으면 어떡하려고. 왜냐면 저희 남편이 이혼할 때쯤에 8년을 함께 했거든요. 2년 연애하고 8년을 함께 했어요. 10년 동안 스승님이셨죠. 그 스승님께서, 첫 번째 스승님께서 이혼할 때쯤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 왜냐면 본인도 아빠랑 사이가 안 좋고, 자기는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씨발, 빨리 얘기하지, 씨. 그러면 내가 빨리 포기했을 거 아니, 빨리면 접든지. 그걸 나중에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시점이 신우, 그, 사고 친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시동생이 사고를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이 동서류가 왔을 때는 이제 그때 판이 달라진 거예요. 아들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진짜 씨발 족 같은 거지, 정말. 그런 애들은 왜 이렇게, 나는 아무리 열심히 막 해도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제가 맏며느리로 뭐, 아무튼 이 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었는데, 아들 한 방에 날아가던데요, 뭐, 저는. 우리 시동생은 놀기 좋아하고 막 돈 쓰는 걸 좋아해서 빚이 많았어요. 한 3천만 원인가 빚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3천만 원 빚을 갚아주고 우리가 그때 버섯 그 여주에서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는 농장이었거든요. 이게 사업은 자금이 용통이 돼야 되잖아요. 150만 원 용통이 안 되고 아버님 1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냐고 그랬더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서운했지. 그럼 뭐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동서가 나타났잖아요. 8천만 원짜리 전세집을 얻어주는 거예요. 와, 그때 우리 남편 잠 못 자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아빠를 미워하니까, 아버님을 미워하니까. 시동생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조건 아버지가 새벽에 전화했고, 야, 오늘 모내기 할 거니까 들어와라. 그럼, 예? 하고 예 하는 애가 자식들 있으시지만 말 잘 듣는 애가 좋잖아요. 이쁘고. 우리가 맨날 말 잘 들어라, 말 잘 들어라. 근데 그 시동생이 잘하는 건 얘를 잘하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아씨 어쩌고 저쩌고 맨날 할 거면서 투덜거려.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 같이 살면서. 그리고 늦게 일어나는 게 아버님이 되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 계속 큰아들을 욕하고 다니시더라고 우리 아버님. 왜 그러신가 했더니 뭐 그건 나중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된 게 이 서로 남자 대 남자로서 이렇게 뭐가 들킨 이야기가 있었어. 아무튼 아버님이 바람피다 들켰어 큰아들한테. 그래갖고 그거가 이제 용서가 안 돼서 남편이 되게 아버지를 증오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면 나도 아빠를 미워하는 애였다는 걸 내가 깨어나게 때 알았고 근데 왜 이 남편이 나한테 왔을까? 근데 똑같은 파장인 거예요. 이 사람도 아빠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됐어요. 어젯밤에 아이캔드 입장 알아차리기 둘째 날 밤에 하잖아요. 뭐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잖아. 어. 와, 진짜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구나. 정말 조심해야지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여기 딱 꽂히면 막 나가고 왜냐면 고장 난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억울했어요 어릴 때.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 먹는 거야? 나는 왜 변비로 맨날 이렇게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는 거야? 어디 큰 병이 난 줄 알고 실려갔는데 똥이 차서 그렇습니다. 관장하고 가세요. 근데 변비가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 똥이 꽉 차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장기인 자궁이 차가워지는 거죠. 차가워지다 보니까 자궁이 점점 지 살겠다고 자꾸만 이제 자궁 내막을 갖다가 두껍게 하고 뭐 이런 게 과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제가 뭐 옷이나 이런 욕심이 없는데 속옷에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게 왜 집착이 왜 그렇게 갔나? 내가 지금까지 쓴 돈과 뭐 어떤 시간들을 내가 어디다 많이 썼지라고 어느 날 이렇게 해봤을 때 온통 속옷, 아니 온통 자궁, 온통 몸 따뜻해지는 거. 손발이 맨날 차고 참 그리고 변비약 이런 거에 내가 늘 여기 늘 단전 이쪽에만 이 중심이 있었더라고. 근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이제 증상 처리에만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먹어봐 발라봐 이런 것들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 아줌마들 맨날 그 무리에 가고 이러고 있고 영업 기질도 없는데 그럼 또 뭐 영업을 하고 다니고 너무 너무 힘들었어. 그런 사람이 돈을 벌까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하늘에서 복을 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해도 뭐가 지질이 안 되지? 결정적인 타자에 왜 난 이렇게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교회 가서 새벽마다 맨날 기도를 해요. 새벽 4시 반이면 맨날 거기서 울고불고 찬송하고 나오면 좀 시원해. 어느 날은 남편 신발을 가지고 가고 보면 하나님 우리 남편과 함께 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애를 낳을 우리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지는 모른 채로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적극적이지 않지? 내가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 하지? 그 사람이 저를 되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살아가기 때 알았어요. 이제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 그 사람은 5번이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슴형이고 나대는 나에게는 외향적인 저에게 하고 싶은 거 해. 여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저를 마음껏 나가서 뭘 하게 하더라고. 그뭐 여주에서 막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노래를 해대지를 않나. 어디 뭐
버섯 판매하러 막 홍보장에 가서 막 한복 입고 뭐 느타리 버섯 연구회입니다. 이러질 않나. 근데 난 남편이 저를 위해서 내보내준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5번이 뭐 완전히 그렇다기보다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다 자기 중심. 그거 어떨 땐 되게 얄미웠어요. 어쩜 저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야. 근데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하면서 그 집에 외손주가 탄생했을 때보다 더한 이제 친손주가 나타났을 때 이 집의 분위기가 바뀌는 그 한순간에 확 그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와,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정말 부럽더라고요, 동서가. 근데 동서는 첫째예요. 자기네 그 친정 가족에서 첫째고 저는 우리 집의 막내잖아요. 근데 제가 형님, 제가 손윗동서잖아요. 아,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나랑 같이 조율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시어머니가 조율을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시어머니 나오면 못하는 거야. 나한테. 급편 드는 거야.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탁 돌아서더라고요. 아, 이 집이구나 하고. 아, 며느리는 손주를 낳아줘야 며느리구나. 내가 아무리 일종 보통이어서 내가 막 버섯을 저렇게 쌩쌩 날라도 청소를 잘해도 내가 저기서 뭘 영업 아무리 어머니한테 내가 아무리 살갑게도 뭘 아무리 바깥일을 잘해도 애를 만나면 며느리로서 할 역할이 그래서 제가 스승님 만나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좀 정화되면서 아 사표를 내야 되겠다.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 이제 안 할래요. 사표 쓸래요. 우리 어머니가 뻥찌는 소리 하는 거지. 얘가 조금 이상한데 다니더니 이상해졌네. 그리고 남편한테 여보 나 이제는 며느리로서도 그렇고 나 그만할래. 안 할래. 나 사표 낼래.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보 나 진짜야. 그리고 우리가 분가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데로 분가를 했어요. 근데 집에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하늘을 봐요 별을 딸 텐데 날짜 받아왔는데 안 와. 왜 안 오나 했더니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마지막에. 자기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를 왜 나중에 하냐니까. 씨발 진짜 빨리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정말 배신감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그동안 무한 신뢰가 싹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리고 알아차리기도 했겠다. 가족들 싹 불러 모아 제껴가지고 저 그동안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련님 왜 제 허락 없이 제 세탁기 가져가셨어요? 어떤 세탁기 사건으로 이 일이 되게 하나. 왜냐면 제가 분가하면서 애기 세탁기를 샀거든요. 내 돈 내산이에요. 근데 그게 삼성 애기 세탁기 그 애기 삶는 기능이 있고 있는 그 조그만한 세탁기 있어. 40만 원 하는. 근데 내가 이제 분가했다가 남편이 안 오니까 어떻게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를 갖고 또 들어왔지. 그랬더니 세탁기 옆에다 그걸 놓으니까 안 필요해 보였고 자기가 그거를 탐낸 거야, 우리 저기가. 어느 날 경축 갔다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주에 엄마 나 저 세탁기 줘. 나랑 어머니랑 있고 있는데 도련님이 그 얘기를 도련님 저거 제 거예요. 저건 제가 저 분가에서 산 첫 저기라 안 돼요. 저건 제 거예요.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경축 갔다 왔더니 없는 거야. 그때 마침 어머니가 일 갔다 오시면서 어머니 세탁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 방에서 서재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남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워낙 나대고 뭘
퍼주기 좋아하고 하는 저기다 보니까 분명히 오전에 동생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형, 그거 세탁기 좀 풀러서 저 밖에다 내줘. 세탁기 실러 갈 거야. 그고 우리 오지랖 넓은 마누라가 저 세탁기를 준다고 한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걸 그냥 가져가게 뒀대요. 근데 마누라가 갔다 오더니 어머니한테 저 소리는 무엇인가? 나는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얼음이 돼갖고 여보, 세탁기 혹시 봤어? 도련님 왔다 갔어? 이러니까 그때 그 사건으로 이제 이게 다 가족들하고 신뢰가 이제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삼성 세탁기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계기로 이 가족들하고 제가 사표도 내고 이제 이러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요.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이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나갈 거예요. 당신 선택하세요. 접니까? 지난번처럼 분가했는데 안 온다고 하면 저 혼자 나가겠습니다. 저 일단 저녁 6시까지 저 짐 쌀 거예요. 일단 제 집만 쌀 거예요. 라고 선언을 했어요. 진짜 수련하면 부작용이 그거야.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일을 저질러.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너무 디자이어에 강해가지고. 빨간 양말이 무섭긴 하더라고. 불을 지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완전 초토화를 시키게 아주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지. 난 내가 무섭더라고. 나도 내가 무서울 때가 많아요. 요즘 내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무서워갖고 말 안 하려고 침묵을 사람 얼굴만 봤다 하면 막 신나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신나가지고. 안 멈춰 이게. 멈춰야지 하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지가 오래됐어.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암이 저를 그 스톱하게 만든 선생님, 우리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일단 정지를 시키려고 암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숙이 아닌 하티방에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 축하받고 짐 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 들고 가는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뭐, 유명한 책이래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그러면서 당신의 삶의 목적을 꼭 찾기 바랍니다. 김태영. 이분이 저를 깨어나기를 안내하신 천지님이라고 그 에띠임 센터장님이세요. 아주 뭐 네트워크의 여왕이시죠. 그분이 딱 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선생님 책이랑 성경책이랑 그 옆에 딱 놓는 책이어서 궁금해서 이제 저 책을 이제 선물 받고 암 수술하러 가는 날 저 책 딱 들고 짐가방 캐리어 딱 끌고 입원을 했죠. 혼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얼마나 간절하고 좋아요. 어디든 가서 뭐 그리고 그린 출신이라 아니 저는 백일 삶의학교 마지막 그 출신이라 그리고 저희 코치님이 1번 완벽주의의 들꽃님이셨거든요. 거기서 아주 빡세게 훈련받은 애라서 끝장나게 정리정돈을 매주 막 그렇게 훈련하고 선생님 만나서 그 살아가기 때 그래서 남편하고 남편이 안 왔어. 사실 그래서 지금 싸갖고 나왔어요. 근데 아버님은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저기 뭐 제가 아까부터 뭐 하나? 근데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 지금 뭐 하나? 근데 갔어. 안 물어보시더라. 무서워서 그래. 내가 워낙 무서우니까. 그리고 최근에 자기네들이 미안하잖아 나한테. 내가 이렇게 선언했고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걸 들었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말 못하지 않았을까? 제가 또 그 동네에 소문난 며느리거든요. 또 얼마나 나대고 다녔겠어요. 뭐 우리 어머니 막 이러고 다니지, 우리 아버님 막 이러고 다니지.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이 집 며느리 잘 들어와서 저 집 부흥했다. 왜냐면 다 쓰러져 가고 뭐 그랬던 집에 제가 5천만 원 결혼자금 들고 탁 들어가서 남편 사업을 탁 일으킨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고 집에 오도 가도 안 하는 되게 냉랭한 사람, 되게 그 차가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손님들이 잘 안 오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또 이 나대기가 막 아유
결혼했을 때 막 다 친척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왜냐면 저는 보고 자란 게 그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고, 또 엄마 아빠보다는 이제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가 키워주셨거든요. 그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가 또 작은 엄마가 엄청 친절하세요. 이런 성향이, 제가 작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말하는 거가, 저희 형제 오남매 중에 제가 별종이에요. 우리 오빠들이나 언니는 이거 말을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영향으로. 근데 저는 작은 엄마한테 칭찬받고 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칭찬받으려고 막 하고, 뭐 누구는 센스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치가 빠른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눈치 빠르게 그렇게 때가 돼서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가 키워주셔. 또 때가 돼서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정신병원에 가면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케어해 주셔. 뭐 그 스승님 만난 때에 사고를 쳐가지고 짐 다 싸들고 나와갖고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짐은 왜 싸갖고 나왔는지 남편이 따라 나올 줄 알았지 뭐.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 센터에다가 짐을 보관하고 천지님네 집에 가갖고 한 3박 4일 거기 있으면 나 찾으러 오겠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닌데 나 참 서운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말한 건데 그때는 그런 말할 줄을 내 진짜 있는 민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 오겠지라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내 생각만큼 남편이 날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요. 안 오고 얼마나 남편이 무서웠을까 싶어요. 두려웠을까 싶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내는 이제 친정으로 내려오게 되고 내려와서 엄마가 또 얼마나 걱정이에요. 제가 또 미쳐가지고 사고를 쳤구나. 근데 엄마를 볼 수가 없어서 엄마 나 새벽기도 갔다 올게 하고 나와서 그땐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한림마을 앞에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앞에 차를 새벽 4시 반에 대고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이제 그 옆에 컨테이너가 그때 사무실이었는데 들꽃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들꽃님 저 여기서 100일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 뭐 와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살아가게 들어가세요. 오늘부터 살아가기예요. 하고 그냥 살아가게 들어갔어요. 그 살아가게 때 1대1 코칭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 코칭 아니 그 물음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몸을 바달바달 떨면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나랑 100일 살자. 그래서 살아가기 끝나고 살림마을에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안심되고. 그러면서 맨날 남편을 저녁마다 기다렸어. 나 여기 있는 거 오빠한테 알리고 오빠 나 여기 있어. 우리 오빠한테 전화해서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겠지? 소나무님이 되게 마르고 그 뒷모습 보면 또 그냥 마르고 조금 키가 170이고 마른 사람만 보면 그냥 저는 남편인 거야. 소나무님 뒷모습 보면서 맨날 우는 거야. 남편이 보고 싶어서.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합의혼 서류를 쓰고 내려왔거든요. 같이. 홧김에.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으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편이 되어주고 완전히 정말 잘 지냈던 큰며느리가 동네에서 소문난 큰며느리가 저렇게
집 나갔다는 게 동네에 소문날까 봐. 근데 그러고 있고, 그리고 친척들이 육촌 모임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다 오셔갖고 며느리 어디 갔어요? 하고 다 모두가 나를 찾으니까 어머님이 들킬까 봐 두려우셨던가 봐요. 큰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실부 어디야? 작은 아버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조카 며느리 어디냐고.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내려가니까 질부 없대. 그리고 어머님이 이상하더라. 빨간 루즈에 막 뭐지? 여기에 차는 게 팔찌, 목걸이, 귀걸이를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어머니가 동서 무슨 일 있어? 그랬대요.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뭐 이제 이러셨는데 사실은 숨기고 싶고 두려워서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러고 나서 감기가 걸리셨는데 그 감기가 걸려서 입원을 하시게 됐고 입원을 했는데 그 시골 여주가 그렇게 의료가 서비스가 안 좋아서 이게 뭐가 뇌로 터진 건데 그거를 발견을 늦게 해가지고 아무튼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남편이 여보 미안한데요 나한테 와주면 안 되냐고 왜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때는 조금 양심상 아무튼 갔어요. 근데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제가 들어놓은 어머님이 우리랑 함께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그 보험으로 수술을 하게 됐고 또 그걸로 근데 저한테 남편이 했던 말이 조금 너무 웃겼던 게 여보 이 합의혼 서류를 접수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보 이 보험만은 조금 유지해주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제발 족 같더라고 그 새끼 진짜 자기 엄마만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의 엄마의 아들이었고 아니 엄마의 뭐라고 하죠 그거 엄마의 남자였어요. 왜냐면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맨날 우리 남편한테 네 아버지가 이랬고 네 아버지가 이랬고 그러니까 남편이 엄마 아빠를 싫어하게 된 거야. 엄마 쪽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이제 집을 보려면이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머니의 뭐 품속에 아주 치맛살하게 그냥 퍽 해가지고 그래서 분가했을 때 그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집을 안 온 거였어. 음. 시어머니한테 내 남편 뺏긴 거죠, 저는.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도 어쨌거나 막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스승님하고 그린 스쿨 아니 그때 백일 삶의 학교 하면서 매주 일요일 날 우파니샤드 시간에 이게 물음을 가지고 가는데 맨날 이혼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런 물음을 갖고 가죠. 나는 하고 싶지 않고 근데 때라고 네가 지금 죽고 지금 힘들지 않냐 돌아가든지 그럴 거 아니면 이혼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합치면 되지. 근데 지금은 마무리를 한번 짓고 왜냐면 야 오지도 않잖아 너 여기 있는지 아는데 야 네가 싫은 거 아닐까? 뭐 이제 이러시면서 되게 충격 먹었잖아요. 저 사람이 바로 그럴 힘들어 했겠다. 그리고 이렇게 안 찾아오는 건 음, 그래 지금은 할 때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나랑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 찾아오겠어요. 진짜 좋아하면 찾아왔겠지. 근데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합의혼 접수하려고 만났거든요. 3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아주 한적한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어떤 남자가 저쪽에 앉아 있어. 안경을 쓰고 앉아 있어. 근데 남편 안 왔네? 하고서는 난 이쪽에 앉았어. 못 알아본 거예요, 서로. 3개월 동안에 그 사람은 말랐었는데 살이 찐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면 살찌겠어요? 내가 엄청나게 이를 빨아먹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못 알아봤어요. 제가 3개월간 치열하게 내가 수련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습도 뭐 빠마도 했고 얼굴이 엄청 편안해 보여가지고 늘 이렇게 떠있고 불안해 있던 아내가 아닌 거죠. 진짜 낯선 사람 그래서 그때가 살아가게 하고 뭐 통화했자 때가 됐구나.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만나자고 했을 때 편지를 그전에도 계속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가수명으로 구구절절히 썼는데 머리형이라는 걸 내가 이제 살아가게 하면서 알았을 때 머리형이 알아듣게 먹게 이제 1번, 2번 정리하고 아주 간결하게 보내니까 답장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하루 가갖고 뭐 합의원 서류하고 서류 다시 재신청하고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뒤에 또 만났는데 또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이혼에 성공합니다. 어, 제가 그분들하고 살 때 제일 크게 배운 게 정리정돈이에요. 인색하리만큼 되게 차가운 집에 모든 물건이 나와 있지 않아. 제자리가 그리고 물건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즉시 갖다 태워요. 시골이라 맨날 쓰레기를 태우는데 내가 신발을 안 신는다고 내놨더니 아니 나 한 번 더 신어야지 했더니 태우고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은 뭘 하면 작살나게 그냥 싹 없어져 그냥. 매일매일 정리정돈과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집이어서 저는 되게 엄마가 아프고 뭐 아프니까 그냥 여기 썼으면 여기다 갖다 놓고 뭐 이런 집에서 뭐 난잡하고 뭐 더러운 집에서 살다가 그 집 갔을 때 되게 낯설기도 했지만 좋기도 했고 근데 그걸 제일 많이 크게 배운 게 정리정돈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심플하긴 했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뭘 할 때. 근데 그 부분이 제일 많이 크게 배운 부분이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 재능 기부 제일 많이 하는 게 정리정돈 코칭, 정리정돈 조이투님하고 제가 공간 테라피를 안내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상담실장이에요. 조이투님은 코칭 전문가, 상담 전문가 이제 이러고 제가 그 이제 연결하는 제가 다단계나 뭐 방문판매 또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요거를 하고 요렇게 안내는 잘하거든요. 도와주는 걸 잘하는 2번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화됐잖아. 또 그린스쿨 훈련도 받았고 이래서 시댁 생활에서도 그런 아버님과 남편하고 화해도 시키고 뭐 이런 연결들을 제가 잘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2번이라 누굴 잘 돕고 하는 거에 내가 힘이 나는구나. 근데 정작 나를 채우고 나서 남을 도와야 하는데 내 거는 다 탈탈 털고서 맨날 하니까 맨날 넉다운 돼갖고 말짱 도루묵 되는 거죠. 막 99까지 사고 하나 탁 잘못하면 허물어지고 많이 허무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건강을 계속 잃어가다가 한 달에 반은 조증이고 반은 우울증이에요. 조울이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되면서 힘들어지더니 제가 깨어나기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힘이 더 커지면서 이거가 더 조절이 안 되면서 집까지 뛰쳐나오고 이러는 힘들이 그렇게 써지니까 조울증, 자율신경 정말 무서운 기관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정리정돈 잘해주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정돈 해줬냐면, 우리가 서로 이제 하러 합의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분도 안 걸려요, 합의혼은. 자녀가 없는 합의혼은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혼 처음 하러 갔으니까 떨리잖아요. 뭐 화장실에 갔어. 근데 남편이 뭐 3분, 나 화장실 금방 온대. 찾아요, 저를.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차례래. 앞에 두 사람 벌써 지나간 거야. 내 앞에 아까 한 사람 있는 거 보고 나왔거든. 화장실 간 건데 나 빨리 오라는 거고 갔어요. 자, 박지혜님 주민번호요. 확인을 해. 사실 이 사람이 긴 거 아닌가 사실 확인을 하고 자, 충분히 합의하셨죠? 네, 됐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끝. 아, 8년 결혼 생활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산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뻥쳐가지고 이건 뭐지? 그 서류 이 사람도 받고 나도 받고 두 장을 받고 나와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억울해서. 이게 뭐야? 왜냐면 제 민마음에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나 잡지도 않고. 그럼 이제 뭐 나도 정리정돈 하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죠. 당신 꼭 행복해라. 나는 행복할 건데 만약에 당신이 내가 8년 동안 일만큼 해서 내가 위자료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마무리를 하는데 당신이 불행해진다? 나 지금 억울할 것 같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막 불행해졌다? 이러면 내가 억울할 것 같다고. 이거 3분도 안 되고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정리정돈 되는 거 나 진짜 억울하거든? 꼭 행복하라고. 나는 행복할 거니까. 그래서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왜냐면 고종 사촌 결혼식 가갖고 필요로 해서 만난 거라 이렇게 친척이 이렇게 그들 아무튼 연결이 안 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나의 첫 남자였으니까 그 남자가 나를 여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몸의 대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대화 이런 걸 참 잘 나눴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벽까지 4시까지 5시까지도 서로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 버섯 농장을 일궜는데 내가 그 한마루 농원을 이름을 짓고 내가 어떻게 그걸 세운 건데 내가 결혼 자금을 갖고 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세운 건데 내가 그 사람 망해라고 했으면 기계 다 뜯어왔을 거예요. 그냥 중고로 다 팔아버렸을 거야. 근데 그 기계는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질 않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나 일단은 너무 편히 쉬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진짜 쉬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끝내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이게 참 브레이크가 안 걸리다 보니까 내 진짜 마음, 내 민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내가 내 에고가 자꾸 가자고 하는 그 길로 끌려가니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다들 미안하다고 친척들, 시댁 식구들이며 시어머니며 친척들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였어요. 이혼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뭐 이런 전화. 근데 내가 친척들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집 며느리 잘 들어왔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제가 시할머니까지 모셨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저희 집에서 모시고 제 신혼방을 내주고 서재방에다 그냥 제일 빛이 잘 드는 그 방을 할머니한테 6개월 내주고 할머니 임종까지. 저는 죽음에 대해서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다 집에서 봤고 그런 거 본 게 있으니까 그런 문화들이 저한테는 익숙해서 할머니가 요양병원으로 쫓겨났을 때 다른 형제들이 안 모셔간다고 했을 때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할머니가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이러시는데 모셔가자고 이래서 모셔와서 6개월 동안 할머니랑 함께하고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제가 그때 임신 돼가지고 수척 갖고 온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또 흐르긴 했지만 그때 가족들이 제일 기뻐했을 때였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울 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할머님이 네가 잘했다고 너한테 선물 주고 가시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장례식장이 축제장이었던 그렇게 제가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제 인생에서 그 10년이 제일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때인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 사랑 받은 이야기, 열심히 산 이야기. 그때는 늘 그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행복한 때는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예요. 저희 엄마가 예쁜 치매가 오셨는데 제가 오늘 엄마 모셔왔거든요. 여기 그리고 제 앞에 늘 있는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이게 실버 시니어 깨어나기 했던 저희 행복님이세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우리 행복님 오셨습니다. 우리 행복님이 울지도 웃지도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여기 다 막혀셔서. 그런데 요즘은 많이 우세요. 막내딸이 아파서. 지난주에는 막내딸이 아파서 막내딸 걱정돼서 자식보다 자기 살아있을 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마음이 자기가 시어머니도 받고 우리 작은엄마도 일찍 자식을 떠나보냈고 저희가 좀 그런 집의 역사가 있어요. 자기도 막내딸을 자기보다 먼저 왜냐면 점점점 말라가고 하고 또 전이가 됐다고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눈물을 선물하셨습니다. 딸이 걱정돼서 전화하는 엄마 전화 처음 받아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엄마 유치원 다니시거든요. 주간보호센터 다니시거든요. 건강해지셔가지고. 코로나 덕분에 제가 엄마하고 살게 되고 막 이러면서 케어를 하면서 엄마가 좋아지셔서 요양원 갈 뻔한 컨디션을 우리가 케어를 잘해가지고 주간보호센터 유치원에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동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저 엄마 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서 다들 부러워서 우리 집에 와갖고 뭐 니네 엄마 뭐 먹냐. 먹는 것도 먹는 건데 딸들이 집으로 내려와야지 좋아지는 거야. 딸 둘이 집에서 와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하는 거지. 뭐 먹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언니들한테 전화할까? 내려오라고 막 하면서 내가 그런 어르신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세요. 동네에서 제일 부러운 게 저 금연내 엄마다. 우리 황금물결님이 첫째니까 우리 금연내 엄마가 요즘 제일 행복하다. 다들 요양병원으로 실려가고 나면 장래 죽어서 이제 흙으로 오는 그 친구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는 것만 봤는데 본인은 오히려 건강해져가지고 그리고 예쁜 치매라 애기 짓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말을 하세요. 말을 말씀을 안 하시던 표현을 안 하시던 엄마가 욕도 하세요. 씨발 것들이라고. 왜냐면 제가 약을 못 우리 엄마는 불안하면 약을 드시거든요. 혼자 오랫동안 49세에 혼자 되셔서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 삶이다 보니까 아프면 어디에 의존하냐. 우리 엄마는 의사들을 다 만나고 다니세요. 금산 군에 있는, 읍내에 있는 의사들은 다 누가 약을 잘 줘주나, 누가 세게 줘주나, 아무튼 다 투어를 해봐야 돼. 우리 어르신들이 쉬는 날만 되면 다 병원 투어 하시거든요. 우리 엄마 근데 약이 점점 많아지시더니 약 쇼크가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장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약을 못 먹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잠을 잘 때 보면 밤에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분들은 뭐 음식을 숨긴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약을 막 과용하는 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저기 보물찾기예요. 여기도 숨겨놓고 저기도 숨겨놓고 막 치매이시니까 그걸 불안해서 막 그렇게 숨기시는데 엄마가 어쨌거나 점점 그래서 엄마 이거는 독일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만든 거야. 이거 먹자 하면서 이렇게 계속 회유를 하죠. 양약을 조금씩 끊게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좋아지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8시에 딱 7시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딱 옷 갈아입고 있으면 유치원차가 와요. 요즘은 애기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 태우러 오는 차가 딱 와갖고 엄마를 모시고 가면 죽 먹고 프로그램 하고 인사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인생에 처음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셨어요. 2020년 봄에, 21년 봄에. 그렇게 어머니가 점점점 좋아지시고 활동을 하시더니 유쾌해지시고 목욕을 엄마 하자 하자 해도 안 하던 엄마가 스스로 목욕을 하고 머리도 감고 염색도 해달라고 그러고 옷을 사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우리가 엄마를 뭘 사준다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 맨날 이러시고 하던 엄마가 그리고 청소도 하시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런 기적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어, 우리 엄마를 나에게 아기로 내가 케어할 수 있고 그래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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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에요? 막 이러면서 엄마랑 그렇게 하는 시간이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엄마는 애기야 내가 보호자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막 유치원놀이 하고 그, 그런 행복하게 있다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언니 황금물결님이 같이 있었는데 황금물결님한테 내 역할도 다 맡기고 그럼 나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뛰려고 했잖아. 저는 매번 자궁 뛰는 거가 이슈예요. 병원만 가면 뛰라고 하니까. 12번 예약했어요. 12번. 근데 그 집착이 안 떨어지더라고. 제가 엄마가 되고 싶은 그 집착이 진짜 그렇게 끈질길까요? 그럴 때 누가 먹어봐 발라봐가 이제 오는 거야. 회유를 시켜. 그럴까? 진짜 그렇대? 그리고 또 저에게 자궁은 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네요. 그리고 자궁 내막이 그렇게 두꺼워지고 두꺼워지고 그러다 완전 딱딱해졌을 때 암이 탁 이미 증상들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몇십 번에 몇백 번에 300번 아주 수많은 증상과 무슨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외면했고요. 무시했고요. 만나기 두려웠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혼에 성공하고 나서 수련을 더 그래서 100일만 아니라 제가 더 20일 더 있었어요. 121일을 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정리정돈 됐으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아주 통쾌한 그 선물을 하신 게 그날 이렇게 막 너 진짜 행복해야 된다 막 이러고 딱 헤어졌어요. 그분이 집에 이렇게 가다가 군청에 가갖고 그 서류를 딱 내고 갔어요. 그럼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끝나고서 어느 날 서류를 떼어봤거든요. 이혼이 됐나 안 됐나?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더라고요. 그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오빠한테 빌려간 돈이 있어서 그것만 갚아주기로 하는 게 이혼의 합의혼의 저기였는데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는데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대요.
그 덕분에 정리정돈 잘 됐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기가 혼자 49에 대보 혼자가 된 그 마음을 막내딸이 혼자가 돼서 그 마음이 아니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그렇게 급한 엄마는 처음 봤어요. 빨리 와보래 병원으로. 갔더니 옆에 있는 환자분하고 얘기하다가 거기 조카님을 나한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소개해 주시는 분하고 아마 엄마가 밥은 먹을 수 있지. 그때는 조이투님하고 공간 테라피 하러 막 전국을 다닐 때였어요. 이제 창업하고 공간 테라피로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 100일 창업을.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건강해져서 전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그 남자분을 소개하셨고 난 그냥 밥만 먹으러 밥 남자랑 먹을 수 있지.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남편과 아무튼 어머님의 추천으로 결혼에 또 성공을 해요. 이혼도 성공하고 또. 왜냐면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또 그분도 효자 아들이어서 시어머니의 아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총각과 효자예요. 정말 싫어. 총각이면서 효자인데 시어머니가 아주 탁 들고 계셔서 눈총으로 어마어마하게 맞다가 쓰러져서 하혈을 혈루병 그냥 하혈을 계속 해가지고 이러단 죽겠구나 하고서 또 짐 싸갖고 나왔어. 그때 4년간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때부터 자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게 2017년도에 그분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수기현인 하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신바람으로 깨어나게 그리고 그 뭐 중간에 꽃신바람으로 이름도 바꿔보고 막 이러면서 수련을 하고 오다가 또 때가 돼서 스승님의 이제 직원 수련으로 이제 살림 캠퍼스에 아예 들어와요. 갈 데가 없고 너무 몸도 지쳤고 스승님이 이제 이름 좀 바꿔보면 어떻겠니? 신바람 뭐 이런 게보다 이제 조금 안정적이고 이랬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미국 파견으로 우리 스승님의 손주분 유라랑 유아 보러 100일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때 탁 유아를 품에 안아보고 진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돼 있긴 하더라고요. 형태가 뭐 나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큰 우주적으로는 다 그 따뜻함을 느껴보고 그 아이를 젖을 먹여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가까이에서 90일 동안 본 게 저한테는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었어요. 건강한 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가정이고 또 우리 스승님의 또 그리고 며느님을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따뜻한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전편을 90일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하티를 신청을 하면서 여유라는 별칭이 그렇게 한적함 있는데 저를 그 기쁨님이라고 그 며느님이 저를 딱 사진을 한 장 찍어줬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여유로워서 한 장 찍어드렸어요 하면서 보내오셨어요. 갖고 그때 여유라는 이름으로 수기아닌 하티를 하고 그리고 직원 수련으로 더 성장해서 더 그림책 테라피를 더 얹어서 지금의 때까지 와서 저 암 걸렸을 때 되게 신났어요. 그리고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는 온전히 오롯이 나만 생각하는 거. 그 누구도 그리고 이제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에너지도 뺏기지 않을 만큼의 전이가 얼마나 또 큰 방패인지요. 아무도 나한테 이제 접근 못해요.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한다고 하면 걱정은 에너지가 없어요. 기도는 에너지가 있어요. 헌금은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내 걱정은 입금하고 하세요. 이게 제 멘트예요, 요즘. 그래서 입금이 조금 들어와요, 요즘. 그래서 오늘 헌금이 많이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오셨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제가 돈맥경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소가 되는 요즘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 울을 때, 뭐, 나를 건강을 해치게 할 때, 또 건강을 지금 찾을 때, 그런 때에 맞게, 그리고 이때에 나타나서 제가 48년 인생과 수련 12년, 이 4월 달에 12년 되는 이 4월에 기념하고 싶었고, 또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었고,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늘 그리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방법을 알아서 내가 나를 늘 매일 사랑해주는. 아까 저는 산림 캠퍼스를 잘 돌아다니는데 스승님 제가 2박 3일 군구당에서 잤어요. 스승님 차고 앞에 저쪽으로 가면 창고예요. 저는 쓰레기장을 잘 치우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에 갔더니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웃어요, 공주님. 나무판에 우리 레드 선수들이 한 건지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자, 넌 정말 멋져. 제가 요즘 나한테 맨날 많이 해주는 말들이 딱 써 있어서 반가워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진짜 이렇게 멋진 날 여러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요즘 되게 사랑에 빠진 팀이 있어요. 포레스텔라라고. 요즘 별이 너무 좋습니다. 밤이 너무 좋고,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내가 너무 좋고, 눈 뜨면 눈 떠서 좋고, 눈 감으면 너무 편안해서 좋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유, 처음 보듯이 두 번 다시 못 볼 듯이 살아가는 여유. 생명 리셋을 슬로건으로 삼아서 온전히 매일매일 생명 리셋 버튼을 누르며 호흡하고, 잠자고, 먹고, 운동하고, 인간관계 기술을 새롭게 익혀가는 그런 습관 5가지 바꾸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이게 필독이에요, 저희가. 습관 바꾸면 반드시 낫는다. 그래서 그 5가지 습관을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입소해서 이제 입원이 아니라 입소, 훈련하러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입원이 아니라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명고시를 앞둔 고시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고시 패스를 해서 건강하게 나의 이야기가, 나의 암치병 이야기가 희망이 되는. 그래서 빨간 양말 잡았습니다. 암 환자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여유가 되겠다고. 그런 테라피스트가 되겠다고. 이상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채이요.